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굴 껍데기는 석회석 대체제나 비료로 재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굴 껍데기를 보관할 때 적정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여수의 한 업체. 산 바로 옆에 굴 껍데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껍데기만 10,0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굴 껍데기를 보관해야 하는데도 공장 내 공터에 수년째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침출수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관 시설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비료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20만 톤의 굴 껍데기가 쌓여 있었고 적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는 겁니다. 침출수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나 뭐 이런 재질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금까지 위험에 넘어오는 것도 있고. 당초 쌓여있던 굴 껍데기도 대부분 제품으로 재활용돼 거의 처리가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 300톤, 많은 400톤 가까이도 나가고요. 여수시는 최근 제정된 수산부산물법에는 수산부산물 보관 방법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의 행정처분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인수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규정이 좀 확실하게 나오면 이런 거를 좀 더 명령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허용 보관량 초과 등을 이유로 여수시로부터 수차례 행정조치 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기준 주암댐의 저수율은 38%로 20%대를 기록했던 지난달 말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화요일 오후에 이어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노동자 400여 명의 보험을 압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을 전수조사한 뒤 체납자 416명에 대해 4천만 원 상당의 귀국 비용 보험과 출국 만기 보험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외국인은 5,300여 명, 체납액은 4억여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 가는 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유독 목포시만 다른 지자체보다 관련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 삼양초등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붉고 노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와 차도 사이 공간에 나무를 심어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무안군은 360m 통학로에 홍가시나무 등을 심고 지난 6월 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밝은 분위기도 연출하고 아이들이 이제 색채감 있는 거를 보면은 더 교육에 좋을 것 같아서 매일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길이 조금 좁아지긴 했는데 딱히 신경 안 쓰고 차가 오면 그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해 전남에서 추진된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5개 시군에 9곳. 그런데 목포 지역 2개 사업만 현재 사업 진도율이 10%에 머물고 있고 다른 지역 사업은 이미 100% 끝났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말에야 목포 부설초와 용해초 그린숲 조성 사업 공사업체를 선정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3, 4개월 이상 늦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처음 해본 사업이란 것입니다. 심지어 목포시는 여름에 나무를 심을 경우 고사할 우려가 있다며 10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그린숲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이나 이런 무더위에 한더위에 식재를 하게 되면 고사 위험이 좀 높고 그래서
수목 식재 적기인 10월경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이미 관련 사업이 확정됐고 예산 확보도 끝났던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스스로 인정하듯 목포시의 초보 행정 때문에 목포 지역 어린이들은 다른 시군 어린이들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통해 등교하는 혜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채소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남군이 월동 채소류 재배 의학 면적을 조사한 결과 가을 배추는 지난해보다 24% 더 많이 심을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호남 지역 가을 배추 식재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남군은 중부 지역 배추 모종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김장 배추의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당 상설 판매장은 순천 출신의 제일동포 기업가인 장영식 회장이 운영하는 한국식품유통매장에 입점했고 김치와 젓갈, 해조류 등 전남의 대표 농수산식품 40여 개 품목을 판매합니다. 대구의 군공항 이전 계획이 포함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한 광주의 군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지금까지의 상황과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구 경북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일대에 기존 군공항보다 2.3배 넓게 군공항을 짓고 민항 터널의 규모도 종전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 설계와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비 11조 4천억 원가량을 투입해 2030년에 공사를 완공한다는 로드맵입니다. 이전에 공식적인 절차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하고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그간에 이제 계속 실무회의를 거쳐서 대구와 비슷한 시기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 광주시는 수년째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조차도 꾸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만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기부대 양해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무한 쪽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 수준이라든가 내용이 있을 건데 논의 자체를 거부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무한이 뭘 요구하는지를 다 파악은 못하고 있어요. 예비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주민 찬반 투표 등 남아있는 과제가 여전히 많은 상태. 광주시는 빠르면 2035년에나 군공항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한 목표라는 점에서 군공항 이전에 마중물이 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이 드론 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는 드론 엑스포 등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5G 통신망 구축을 통해 드론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업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전남도는 오늘부터 명절 전까지를 축산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축산물 가공품, 제조, 판매업체 등의 품질 검사 상황과 청결 상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일 도축장 개장 시각을 새벽 5시에서 4시로 1시간 앞당길 예정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현장의 상층부 잔해 철거 마무리 작업이 10월 말까지 늦춰집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아이파크 201동 26층에서 38층 사이의 벽체와 기둥,
잔해를 모두 철거하는 작업이 먼지가 덜 발생하는 공법으로 바뀌면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반 정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1동 23층 이상의 잔해를 먼저 제거한 뒤 전면 철거에 나설 방침인데 해체해야 하는 기둥과 벽체 조각 112개 중 10% 정도만 제거된 상태입니다. 나주 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어제 제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단독 출마한 신정훈 의원을 새로운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도민과 당원들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전남도당을 만들고 청년,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